그의 왕조 실력이 뭐 효종을 가르쳐서 그렇게 그냥 표나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쪽에 매독 때문에 죽었다 뭐 이렇게 효종을 그냥 야생마처럼 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겐 장점이 있는 하면 단점이 있다고 하는 시각에서 보면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장단점을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장단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자기를 완전한 이끈 기본이 뭐냐 하는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요즘에 그 보도는 뭐 누구의 잘잘못이라 하는 걸 탓하기 전에 우리들 자신의 그 얼굴이 화끈해지는 것을 참으면서 어떻게 견뎌가야 되는지 하는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애교면에서 많은 것을 이룩했고 했지만은 아마 그분이 굉장히 가슴 아플 거예요. 근데 지난번 얘기가 촛불 행사로 그냥 세상에 떠들어가지 그분 얘기를 보이냐 그런 게 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 연상해가면서 봤다고 이렇게 낭만적인 얘기가 좀 안 나와요. 그게 그 듣기 좋게 하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지금도 흘러나오니 그렇게 낭만만 가지는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재방송되고 있는 용의 눈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지금 이러한 왕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태종이 천황부를 그냥 이제 죽이는 단계까지 간 걸 보는다면은 이렇게 아주 그냥 정의라고 하는 왕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누구도 용납될 수 없다는 이런 것이 아마도 그 세종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태종이 아니었는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임금 중에서 태종만큼 죽기 전 4년 전에 미리 양호한 것도 태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태종이 그렇게 오만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 하지만은 그러는 나라를 판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기초는 태종이 닦았지 세종이 닦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그 태종의 그러한 무단을 주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조선 왕조의 그 세종 시기를 여는데 대단한 기여를 했다는 걸 보면은 이렇게 어렵고 나라를 증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럴수록에 태종의 그 양인도라고 그러죠. 양쪽에 틀는 거 패도와 왕도를 동시에 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그 전교조나 군중이나 촉을 시비한 사람은 그건 패도 써야죠. 문제는 원유환경 평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양인도를 써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교훈도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책을 안 읽어 그래요 시자들이. 왜냐하면 역대 임금 중에 승분 치고서 책을 안 읽는 인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이제 제가 바로 끝내겠습니다만은 그 책을 읽지 않으면은 도저히 자기의 그 생각만 가지고서는 시도를 열어갈 수 없어요. 당태종이가 그렇게 유명해서 세종대왕이 군주상은 당태종 이상 없다고 믿었던 세종이에요. 그러면 세종은 그렇게 모하사상 중국어 숭상하는 군주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하는 당태종을 세종을 이렇게 존경했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당태종의 존경은 어디서 되는가니 당태종이 임금이 돼가지고 6년 되던 해 6년 되던 해 보니까 뭐 반란에 참가하는 도독죄하는 사람 죽이는 해가지고 형무소에 사형수로 결정되어 있는 사형수가 몇 명이냐면 390명 있었습니다. 그 6년 동안 자기 치적을 올릴 만큼 올렸는데 이제 문제는 뭐를 시험 못하는 거니 국민들이 군주를 얼마큼 믿어주나 이거 시험이 안 됐어요. 지난번 4월 11일 선거에 우리는 뭐 이명박도 심판이다 이렇게 야당에 제시했었죠. 그런데 심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심판을 하려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심판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당태종은
자기를 과연 백성들이 얼마만큼 믿느냐 이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390명의 제수들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부모를 찾아갔더니 임금이 찾아갔다고 그러니까 제발 죽기 전에 한 번만 내 자식 보게 해주시오 하는 게 그냥 공통적인 소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사람을 죽였던 어쨌든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라든가 부정은 묻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절한 정은 들어줘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면회도 안 시켜주고 한번 가족들이 밥 먹을 기회도 안 주고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 군주로서의 정치 정치가 아니라 이래가지고 이분이 무슨 결심을 했는 거 아니? 들어와가지고 390명 제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 부모 만나보니까 부모들이 전부 너 자식에 대한 애정이 기가 막히다 나와요. 내 임금된 입장에서 차마 그냥 넘길 수 없다. 그러니 너들에게 한 이틀간 가족 면회 시간을 줄 테니까 집에 가서 가족 만나고 와라. 그 다음에 너 온 다음에 그 다음날 사형 처분하겠다. 이러고선 다 내줬어요. 근데 그때 그 모험이 얼마나 큰 모험이냐면은 대신들 중에 거기 돌아오는 한 놈도 없을 거라고 해가지고 그냥 걱정했어요. 이 살인범을 말이에요. 390명은 다 내놨으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근데 당태정은 거기서 다 풀렸어요. 근데 내일 사형 집행되는데 오늘 390명 한 명도 빠지고 다 돌아왔어요. 당태정은 놀랐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하나하나 물었어요. 너 내일 죽을 줄 알면서 왜 왔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못할 짓도 다 했는데도 이렇게 어린 임금이 우리 같은 놈을 믿어주고 그리고 부모를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런 임금이 우리를 믿어준 그 믿음을 어떻게 배신합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죽는 것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여기에 당태정이 감동을 해요.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다 무죄 석방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양면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이 바로 그 신임을 묻는 것 이런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그걸 못했어요. 할 일도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당태종은 아주 미칠 수 없는 군주라는 걸 자기가 알고. 그래서 그 신하들이 세종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그 당태종은 진양이라는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진양을 성역한 것처럼 세종의 출생지 때는 성역하자. 그러니까 반대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태종 따라가려면 지금 아직도 멀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세종대왕 보고서는 어린이는 성군이라고 그러니까 성군이라 하는 불러놓고 야 내가 왜 성군이냐 말 얘기 좀 해봐라. 돈이 넘치고 뭐 떡이 넘치고 뭐 한글 개념 뭐 얘기하잖아요. 그 틀렸다. 답이 안 나와요. 성군은 역대적으로 자기 목이 달아날 걸 알면서 임금을 많이 쳐다보고 직관하는 이러한 신하 5명 이상을 가졌을 적에 그때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 전통적인 평가가 그걸 어지러울 난자 난신이라고 그래요. 난신 5명 이상 가졌을 적에 그때 그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밝히진 않지만 나에게는 난신이 아무리 따지고 3명밖에 없다. 3명. 그러니까 어떻게 선군이냐? 그러면 5명을 하한선으로 봐서 3명이면 나는 60%. 지금 그때 세종대왕이 60%로만 썼겠냐 합니다만은 쓰고도 남았어요. 45권이에요. 20왕조 실록, 조상왕조 실록에 45권이요. 이렇게 두꺼운 깨알같이 쓰면 45권입니다. 그 중에 세종 기록이 5권이에요. 제일 많아요. 정종대왕 기록 3권이고. 근데 5권 세종 기록 중에 5번째 책은 전부가 수학이에요. 거기는 문장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숫자예요, 그냥. 놀라봐요. 그러니까 해시계가 나왔다, 그 새로운 악기가 나왔다 하는 이것이 전부 악보 숫자로 되십니다. 그래서 세종실록 5권, 5번째 5권은 완전히 숫자로 되시고 두꺼운 게. 이런 분이니까 60%라는 말 충분히 쓰고도 나옵니다. 난 절대 신분이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 세종대왕이 탈북한 게 뭐냐 하면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임금 중에서 꿈속에서 비 올 걸 걱정하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꿈의 시를 쓴 분이 임금 중에 세종대왕밖에 없어요. 그 꿈의 얘기 중에서 그 시간이 아주 시가 명세해요. 그 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비가 오니 백성들이 기뻐서 날뛰는 모습이 즐겁구나 말이에요. 근데 비가 개인이 경도 사람이나 장안 사람이나 교회 사람이나 아주 희생이 새로워지는 세상을 열어가고 있다. 이것이 그분의 꿈에 쓴 글이에요. 시. 아주 기가 막힙니다. 미어미탕. 이런 인물도 세종대왕밖에 없어요. 꿈에서까지 사랑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당태종 앞에서는 또 오금을 못 써요. 백성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건 마음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당태종이 그 제수도를 다른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혼장으로 쳐요. 혼장을 때려요. 근데 그때 이 양반이 무슨 책을 읽는 거니 자침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자침서는 뭐냐면 사람이 아플 때 뜸을 어디다 떠야 되느냐. 그리고 침을 놨잖아요. 임금이 이 책까지 읽었어요. 그 책을 읽다가 뭘 발견하는 거니 사람의 가장 중요한 오장을 주는 전부 배꼽 위에 여기 있다 하는 걸 찾아내요. 여기 있는데 그것도 뒤쪽에 있다 이거예요. 권투 선수가 등을 안 떼잖아요. 여기 떼잖아요. 여기 갈비뼈가 이 방파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때의 태형은 들어가니 사람을 우통을 벗겨놓고 장을 때는 장으로 등을 때렸습니다. 그래 그걸 보고 아니 기록에 보면은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서 안 된다. 그런데 저 사람이 살인죄를 졌다 해가지고 때리는데 등 가지고 때리니 오장이 다 망가진다고 해요. 이거는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 장치는 방법을 잘못하니 등을 때리지 말고 손 내리라. 그래서 볼기를 치기 시작했어요. 볼기는 때려도 그 장이 상할 게 없으니까. 이것이 인권에 있어서 얼마나 대단한 큰 위대한 발견이에요. 세종대왕이 여기 칸박 죽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한다 시고 태양 나쁜 짓 하는 건 죽여야 되는 말이야. 그게 장 5대를 때리고 장 100대를 때리지. 그게 등까지 때리는 거니까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볼기를 치는 걸로 바꿨다. 이제 당태종의 그러한 그 애민 사상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하나 실천이 있겠다고 하는데 책을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책이 모두 당태종의 친전서라고 해요. 눈뜨면 손만 뻗으면 닿는 책. 그래서 벽에 머리에 있는 책을 친전서라고 해요. 그런 그 친전서는 모태똥이고 용제 수필이라는 것하고 책을 담아 친전서를 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러한 그 국사를 중하게 다루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자기의 애독서, 나의 애독서, 수필서만 하도 못 봤어요. 친전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종만도 못한 분들이라는 얘기죠. 그 철종은 도리어 위대한 분이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한 통역에서 보면은 아무리 대권을 가지고 시든다 하더라도 백성 못 받고 나라 못 받고 한다고는 이 한계에서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그 가르침이 이 경전에 나왔기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